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할게요. 네, 하시죠. 네.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어제 그래도 ISM 제조업, 비제조업 쪽이죠. 서비스업 괜찮다. 그래서 제조업은 뭐 재고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도 비제조업 쪽 그냥 선방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 인플레 때문에 완전히 꺾이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쪽에 안도감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스닥도 그냥 눈치 보기 엄청 나오네요. 그러니까 올 듯 말 듯한 자리로 끝났죠. 거래는 확도 없는 자리. 그래서 좀 저 위쪽으로 한번 돌파는 시도하고 싶은데 아직 만만치 않은 자리.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또 미국에서 나왔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반등. 네. 그러니까 어제 FOMC 의사록 보게 되면은 솔직히 볼 거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은 그냥 또 금리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의 뉘앙스가 계속 또 확인됐기 때문에 금리 또 저 2.8대까지 갔던 거 또 돌아가죠. 그다음 또 2.9대까지 들어오는데 어제 좀 특이한 거는 최근 들어서 금리에 따라서 좀 반응하는 게 성장주 빅테크주들이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고개를 좀 들고 움직였는데 어제는 금리가 올라도 움직이네요. 아니 지들은 좋은 거 다 갖고 안 좋아도 올라가고 그런데 저희는 왜 좋아도 네. 화 안 낸다고 했는데 네. 미국 증시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아무리 그래도 네. 수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돈이 몰려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디그니티 위험이 있는 증시니까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가는데 그러면 뭐 저희 증시는 저급입니까? 네. 이제 화 안 낸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이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 오늘은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증시. 대만 증시. 네, 요거 따라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만 증시하고 동조화되고 있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상해 종합 증시도 일단은 꺾이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상해 증시는 뭐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를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동안 우리는 왜 빠졌습니까? 그럼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 증시가 근데 저희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은 거는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좋은 거 전혀 반영 안 하고 그 혹시나 미국 중국 증시가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은 또 알리바바나 이런 것도 쭉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받아서 또 흔들린다. 국내 증시 당연히 영향받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영향 안 받고. 전혀 안 받고요. 예, 좋은 건 니들끼리 해. 안 좋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같이 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저 차트를 보면서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는 네. 그러니까 저기가 먼저 그 여러 가지 조정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순서고 우리도 네. 같이 가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아까 지나고 나게 되면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후반형.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가고요. 그냥 희망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지. 예. 예. 이런 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 희망을 좀 주십시오, 임 대표님. 제발 저희 포레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팍팍 던져주셔야. 다음 세상에서 만나요. 이게 근데 오늘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역시나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또 대만 증시 또 시작하고 우르르 밀리게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지켜보면서 그런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은 시장은 반등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장 초반에 또 반대매 좀 나오는 것들 안고 상승 출발하다가 막 시작하다가 또 이제 중화권 증시들 또 이상하다 그러면은 거기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도 큰 변화 없이 이쪽도 좀 돌아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홀짝의 패턴을 봤을 때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는 날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도와줘야죠. 근데 그렇게 막 하는데 또 이런 대만 증시 또 밀린다. 그러면 그냥 오늘도 그냥 덮고 네. 맨날 시장도 없고 산책만 가다가 산책길 다 외우겠어요. 네. 주변의 산책길은 뭐 거의 노점선까지 다 알아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올 텐데 답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도 이런 자리 그리고 좀 이런 패턴 쪽에서는 참 이제 한 2,300 중심으로는 지지라든가 요 정도쯤에는 됐다는 느낌은 나는데
근데 오르면 뭐합니까? 그냥 다 끌어내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외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생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또 호가 보고 느낀 것들은 역시 그냥 변화만 나오면은 끌어내릴 종목 못 찾나.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테크주들이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도 지금 바이오주, 그러니까 좀 큰 주식들 좀 괜찮은 흐름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한국 주식은 그게 무섭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잘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죠. 그렇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제도 와 이런 종목이 있어요 국내. 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반대로 요즘의 패턴이 저 올라간 거 언제 한번 좀 밀어줄까라고 보고 있는 이런 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또 아침에 또 매물이 쭉 나오면서 또 끌어내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불안감들 이런 걸 좀 없애게 좀 도와주세요 대표님. 알았어요. 오늘 네. 한 10만 원 매수할게요. 셀트리온 10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돌아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부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게.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참 정말 바이오주는 정말 하기가 어려워. 어제 그렇잖아도 우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 대표님 그 모시고 바이오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저 어제 그거 보다가 잤습니다. 손에 스마트폰 쥐고 잤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 전화번호를 그분께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피고만 해도 무릎쓰고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그래도 내용들 괜찮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분이 네. 셀트리온의 창업 멤버로 네. 그 정말 셀트리온 어려울 때 그 유럽에서 그 막 네. 오더 떼내고 그 막 헬스케어가 그 영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들 시작부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2부도 있는데 네. 그 시밀라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분의 완전 시장을 개척하신 분이고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사실 시밀라 시장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막 진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왼손에 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구나. 지금 우리 바이오주들 하여튼 참 어려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 줄 누가 알았으며. 요거는 완전히 그거보다 갖고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딱 봐도 한눈에 느껴지기로는 딱 보시면은 그냥 쇼커버링. 그 정도로 하다가 이제 쇼커버링 딱 들어오고 보통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도 있죠. 네. 여기서 넘어가느냐 마느냐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느냐 확인돼야 되는데 어제 그럼 신규 매수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기관 정도만 살짝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신규 매수 들어오면서 끌어가야 이게 진짜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하여튼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원래 이런 장이에요? 한국장은? 아니면 이번이 좀 특별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80%는 예전에 2010년대 중반 때 보면은 저희가 뭐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 우르르 밀리는 거. 이거는 한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이랬는데 이번이 약 한 30%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이제 약세장에서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내내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는 가운데서도 요런 정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지난 저점 깨고 한번 쭉 밀렸다. 그러면은 예의상 살짝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돌아주고 거기서 여의치 않다 그러면 빠지고 그리고 또 밀렸다가도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비슷하게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이런 강약 중가격을 좀 보여줬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러면은 매매하는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과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그 짧은 거 보고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크진 않죠. 하고 그다음에 추가 하락 대비하고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장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시작 우 밀어가고 거기다가 호가들 보게 되면 호가 채워지는 걸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가 조금 그러니까 한번 훅 밀어놓고 호가 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밑에 저 뒤에 호가까지 두 번째를 두두두 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호가가 그러니까 어제 뭐 조선주나 그 정유주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원래 보통 한번 5% 이상 밀리게 되면 매수 사자 호가가 좀 더 많습니다. 네. 이제 매도 호가는 100주, 200주라고 하게 되면 1000주 단위로 여기 쌓여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돼 있어요. 매도 호가가 1000주 단위로 돼 있고 매수 호가가 100주, 200주로 돼 있으면은 사람의 심리가 또 저거 무너지면은 또 밀릴 텐데. 팔죠. 네. 그래서 약간 또 1000주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 바로 무너뜨리고. 이게 무슨 네.
아, 욕할 뻔했네요. 자동차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시발차? 네. 아, 예. 그냥 시원하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시발차. 네. 자동차 이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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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지금 물린 상황들이거든요. 물린 상황들에서 희망까지도 꺾어버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저점 나온 것들을 움직이니까 이번에 저점 나와서 움직이는 것들 또 특징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번에 뭐 성장주라고 했던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나 뭐 플랫폼 쪽이나 뭐 엔터주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미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 고점에서 한 40% 가까이 하락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5% 올려준다고 그걸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나마 좀 추세 갖고 있던 종목들 다 10%씩 밀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정말 다 짜증 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네. 그 뭐지? 삼전 팔고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뱅크 산 연기금에 대해서 뭐 화내는 개미들 뭐 이런 주제의 어떤 뉴스가 이렇게 포털에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한 알에 그 뭐지 쌀을 심는 한 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네. 뭐 오늘 왜 이러시죠? 희망 고문을 한번 해보자면 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크게 자라는 시발자동차가 되기를 네, 기다리면서 지금 어제 섹터 보게 되면은 엔터 쪽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엔터 쪽 특히 어제 보니까 콘텐츠 쪽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A스토리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대표 주자 스튜디오 드래곤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 그게 아침부터 시발차 그러시니까 시발차는 내가 했나? 아래가 들렸습니다. 예. 네. 착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제 이런 쪽 강했었고 또 어제 오랜만에 YG엔터 이것도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블랙핑크 돌아온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이런 컨텐츠 쪽이 이쪽도 약간 보게 되면은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가 움직이는 정도겠죠. 근데 보고도 좀 기가 찬 게요. 이만큼 밀어놓고 요거 올려놓고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섹터 쪽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것도 하나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겠느냐, 더 강하겠느냐, 이거는 아직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그나마 좀 강한 게 JYP 같은데 네. 이쪽에서 저항에서 여기를 안착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시장 분위기 좀 보고 해야겠다라는 쪽인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컨텐츠 쪽에서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쪽에서 A스토리가 이게 그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나요? 우영우인가? 몰라요. 네. 잘.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제가 어제 8.15 그 영상 보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핸드폰으로 맞았다며 얼굴. 요즘 핸드폰이 절 때려요 자꾸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보다가 툭툭 근데 치고. 이해가 돼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누워서 침대에서 자면서 이러고 보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다가 이렇게 볼 때도 있거든. 네. 근데 그러다가 깜빡 졸면은 네. 놓치면은 그냥 맞는 거지. 은근히 아픕니다 그거. 아파요, 네. 그래서 괜히 내 핸드폰인데 내가 화가 나고 하여튼 그럴 때 던져요 그냥. 스트레스도 받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죠. 그다음에 거기서 주문도 다 나가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패턴 봤을 때는 일단 딱 걸리거든요. 지금 자리들에서 아마 컨텐츠 쪽 이런 종목들도 어제 쭉 보다 보니까 또 그나마 이번에 실적 기대하는 게 뭐 사바 네트워크 이런 것도 어제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입니다. 저점 먼저 찍고. 근데 아직 요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다들. 여기 안착이 돼야 그다음에 후속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컨텐츠 쪽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기대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마음 놓을 자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혹시 보유하거나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게 되면 챙기고 다시 보는 것도 좀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길게는 그나마 엔터는 괜찮겠죠. 근데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쪽에서 길게는 붉은색, 단기는 파란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인플레이션 회피색 이게 지금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셀트리온도 보셨다시피 시장에서 약간 대피소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종목별로 막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제약 바이오 섹터란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보시되 제가 지난주에도 종목 그 얘기할 때 케어젠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그나마 매매해 보겠다는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서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은 크게 안 밀린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고 근데 이 폭이 꽤 크더라고요. 지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요 라인에서는 쉽게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대 안쪽에서 안 밀리는데 탄력 보고 있다가 들어갔다가 쭉 나오면은 그냥 전고점 때 그냥 팔고 이런 것만 몇 번 하고 있는데 근데 돌파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근데 제약바이오가 뭐 다 움직이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일단 챙길 것만 챙기자 그냥 대피소 입장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게 다 시세를 이끌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 된다라고 했다가 또 이쪽도 아니네 우르르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문제의 섹터 에너지 관련된 쪽 어제 쫙 다 밀렸죠. 유가 그렇죠. 하락했다고.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은 에너지주 밀렸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유가 오늘도 한 조금 더 밀렸습니다. 1%대 좀 더 밀렸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아마 시각이 아니 근데 유가가 9% 20% 하락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미국의 정유주는 3%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엑슨모빌 3.3% 그 전날 하락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을 하는데 한국에 무슨 수입하는 원유를 생산할 때 뭐 똥입니까? 무슨 왜 한국 정유사들은 그렇게 갑박을 심하게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보면은 정유를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 네. 이건 왜 밀려요? 조선주가 밀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게다가 전선, 종합상사, 신재생에너지 이건 왜 밀려요? 그 신재생에너지는 또 그렇습니다. 보면은 유가가 하락하니까 같이 따라가니까 밀려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원자재 가격들이 쭉 떨어졌다면서요. 구리 같은 경우. 그럼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난 원가는 확 좋아지면서 더 좋아지는 구조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면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고 그런데 왜 밀리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게 만드는 현상을 하니까 자동차를 계속 찾는 거죠. 시발 자동차를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제 자동차 흐름이 안 좋던데. 오늘 보니까 또 미국 GM도 또 빠지고 예. 이제 빠지는 얘기 안 드리려고요. 너무 사람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다 하고 뭘?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변화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제도 보니까 제 영상 하나 잘라서 올라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니 유가가 올라가도 문제라더니 저 사람은 유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난리야라고 하시는데 폭락이 문제지 폭락.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하락도 완만한 하락은 진짜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폭락은 갑자기 10%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쭉 움직이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공급 쪽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더 증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근데 수요는 지금 딱 보다 보니까 벌써 장단기 금리차 역전만 지금 3번째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거의 뭐 가시화가 돼 있는 상황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절벽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절대 도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으로 그러면 하락해서 그러니까 반등은 시도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속도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락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든 이게 쭉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물론 직접적인 정유 쪽은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또 이어가고 있는 앞으로 쓸 일이 많은 뭐 조선 쪽이다. 이번에 앞서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원자력 그리고 LNG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나 또 변화들은 오히려 조선사도 그래요. 철판 후판 가격 하락하게 되면 수익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조선 기자재 쪽이나 또 전선 쪽, 이 안에 전력 기기 쪽
이런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댓글도 좀 올라왔는데 네. HD 엔진이나 네. 그 뭐죠? HSD 엔진. HSD 엔진하고 네.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성광밴드. 네. 뭐 어제 많이 불린 현대 일렉트릭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거는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도 돼요? 추가 하락 시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추가 하락? 네.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됐을? 아마 오늘 추가로 앞쯤에 그러면 또 약간 반대 매매 비슷한 것도 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좀 무서운 게 CFD 계좌들 또 막 들어갔던 것들이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초반 말고 한두 시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는 비중 늘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급 관련된 종목 쪽에서 보니까 약간 음식료 섹터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쪽이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특히 롯데칠성은 뭐 오보잉 이슈 나오면서 흔들렸지만 아니 이렇게 더운데 사이다라도 한잔 해야죠. 네. 요즘 펩제라, 펩시콜라 제로 라임 맛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쓴맛이 나더라고 나는 그 제로 같은 경우 마시면. 그건 달라요. 그건 다른 게 라임이 뒤에서 확 잡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롯데칠성 영업사고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정말 괜찮더라고요. 요즘 먹어보니까 제일 탄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좀 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일단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그러면 왜 돌리는지. 근데 이런 오버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불안하긴 해요. 항상 뉴스 나올 때마다 흔들리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되 성수기인데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다 좋은데 밀가격 하락하고 팜유 다 괜찮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할 모멘텀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예, 수입업체 치고 환율이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압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만약에 환율마저 꺾여준다 그러면 음식료 업체들 조금 다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